네, 오늘 초대석에서는 관객 돌파 최단 기록을 매일 새롭게 쓰고 있는 우리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범죄도시 4 허명행 감독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 그야말로 이게 흥행 돌풍인데 개봉 2주 만에 오늘 누적 관객 수가 870만도 넘었더라고요. 아, 네. 기분 좋으시겠어요? 네, 뭐 기분 좋습니다. 소감 어떠십니까? 관객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사실 이제 관객분들이 다 이거 만들어 주신 거니까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관객들은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보내주고 있다고 이해하세요? 뭐 제가 뭐 한 분 한 분 뭐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래도 이제 범죄도시가 갖고 있는 시원한 거 통쾌함, 뭐 스트레스를 좀 날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오락 영화 그런 게 조금 가깝게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워낙 이제 요즘에 좀 뭐 정치도 그렇고 팍팍한 일상이 이어지다 보니 거기에 뭔가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그 시간 내에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딱 영화만 즐길 수 있는 어떻게 좀 시원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에 딱히 뭐 경쟁 영화다 이렇게 꼽을 만한 영화가 없기도 한 건가요? 뭐 어떻게 보세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감독님의 스토리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걸어오신 길이 영화 못지않게 좀 흥미진진합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면 풍채가 좀 남다르시다 이런 느낌도 받으실 텐데 처음 시작이 이제 스턴트맨에서부터 네네. 시작하셨더라고요. 네. 얘기 좀 해주세요. 스턴트를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 계기는 제 친구를 통해서 정동훈 감독님을, 예. 정동훈 무술 감독님을 제가 우연치 않게 만나 뵀어요. 그때가 1997년도였고, 예. 제가 그 정동훈 감독님과 우리 선배들 스턴트맨들의 어떤 운동하는 움직임을 보면서 너무 약간 매료돼가지고 제 꿈이 이제 생긴 거죠. 그래서 98년도에 정동훈 감독님 찾아뵙고 스턴트맨으로 이제 일하고 싶다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스턴트 인생이 좀 시작된 거죠. 원래 체육인 출신이세요? 원래는 아니고요. 예. 어렸을 때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태권도를 좀 했었다가 예.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그냥 그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내다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정 감독님을 만났어요. 네, 그래서 바로 20살이 되던 해 98년도에 이제 서울 액션스쿨에 스턴트맨으로 입사하게 됐죠. 어때요? 그 활동하실 때는 좀 남다르다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보시다시피 제가 좀 몸집이 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기대치가 낮으셨나 봐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 몸에 비해서는 좀 날렵한 좀 움직임을 갖고 있었을 때가 있어서 뭐 그리고 또 선배님들이 또 정동 감독님이 이제 내어주시는 훈련량이나 이런 걸 많이 소화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사실 이제 좀 성실한 스턴트맨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영화 쪽으로는 무술 감독으로 지금 들어오신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어요. 네네. 그거는 어떤 계기였습니까? 사실 그렇게 스턴트 생활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정동훈 감독님이 다른 작품을 이제 하실 때 예. 같이 협업을 하고 이제 제가 서포트를 보는 거죠. 그런 무술 감독을 이제 필요로 하셨을 때 저한테 이제 무술 감독의 꿈이 있느냐 물어봐 주셨고 당연히 저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거를 이제 제가 받아서 예. 사실 정 감독님이 저를 걷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이 그 공동 무술 감독으로 여러 작품을 하다가 또 이제 감독님의 인프라를 제가 또 받으면서 제가 또 자연스럽게 무술 감독 데뷔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죠. 그래서 지금 무술 감독으로 활동하신 거는 20년이 넘으신가 봐요. 네,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럼 그동안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하셨을 테고 지금 범죄도시 앞 시리즈들도 무술 감독으로 네네. 활약을 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화 신세계의 유명한 드로아신도 네. 감독님의 손을 거쳐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특히 내가 이런 장면들은 너무 기억에 남는다 이런 거 있으세요? 되게 많은데요. 되게 많긴 한데 제가 뭐 영화적으로 또 액션적으로 좋아하는 영화는 액션 장면도 그렇고 정동훈 감독님과 같이 또 지중현 무술 감독, 고 지중현 무술 감독과 같이 했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영화를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그때 그 액션 시퀀스도 되게 기억에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면 그동안 20여 년의 무술 감독으로서 내가 액션 철학을 갖고 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철학이라고 하기까지 너무 좀 거창한가요? 네, 예. 좀 그럴 것 같고요. 제가 어쨌든 전체적인 영화 드라마의 스토리 라인을 해치지 않는 액션을 만드는 게
저희 어떤 기본적인 액션을 만드는 자세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라인을 해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액션이 너무 과하면 오히려 극이 묻힐까 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의 폭발인데 예. 사실 이제 대화로서 말싸움으로서 끝날 수 있는 정도의 감정은 액션으로 안 이루어지죠. 근데 액션으로 이루어지려면 그거보다 더 과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감정이 쌓였느냐에 안 쌓였느냐에 따라서 액션의 강도도 그렇고 액션의 상황도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거의 밸런스를 잘 맞춰서 디자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무술 감독 하시다가 이제는 연출 감독까지 하시게 된 건데 범죄도시 4가 이제 두 번째 장편 연출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동석 씨와 함께 데뷔작이 황야 찍으셨고 그것도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는데 그때는 아무래도 첫 연출 작품이다 보니까 아쉬운 점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없을 수는 없겠죠. 제가 어쨌든 처음 찍었던 거니까. 예. 근데 그때 시절로 돌이켜 보면 예. 그때 주어진 상황과 그때 주어진 시간과에서 저희가 계획한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와우. 자존감이 굉장히 멋지신데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첫 번째 작품이니까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 봐도 꽤 잘한 것 같아요. 첫 작품치고는 이렇게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예, 아닙니까? 제가 아쉬워해 봤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니다 보니까 예. 앞으로의 할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왜요? 과거에 이제 내가 아쉬웠던 부분 이런 것들은 내가 차기작에서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내가 습관시켜 보겠다. 이런 어떤 교훈으로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대목 이제 여쭤봤던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그 무술 감독 출신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혹시 활동하시면서 좀 힘든 상황도 있으셨는지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은 제가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랑 같이 일했던 감독님들 또 같이 일했던 스태프들은 사실 그런 선입견이 없고요. 오히려 저랑 일을 안 해본 분들 혹은 관객분들 저랑 멀리 계시는 분들이 좀 그거에 대한 선입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어떤 선입견이라고 느끼셨어요? 그냥 저희가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저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다 보니까 예. 가까이서 일하셨던 분들은 다 저를 믿어주셨고 좀 멀리 계신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소위 그냥 댓글에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 해서 그렇게 접해보는 정도의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댓글 이런 건 있었습니까? 아니요, 뭐 그냥 그분들의 적이니까. 예.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멘탈이 굉장히 강하신 분인 것 같아요. 아, 그렇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작품 활동 하실 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텐데 또 내가 무술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내 연출할 때도 굉장히 강점이 있더라. 이런 건 어떤 부분을 꼽으시겠어요? 어쨌든 제가 무술 감독으로서 한 120편 정도 영화를 참여했는데 그것이 액션을만을 디자인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앞에 어떤 감정 라인이 깔리고 뒷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까지도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술 감독이라는 호칭을 주는 것처럼 감독과 그 정도의 어느 정도 시나리오, 액션에 관련된 시나리오에 대한 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그런 쪽으로 어쨌든 연출적으로 저도 막 뭐 딥하게 공부를 하려고 연출 전공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세월이 어쨌든 저의 내공으로 쌓여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범죄도시 4 이야기를 해보면 이때까지와는 조금 무게감이 다르셨을 것 같아요. 일단 1, 2, 3편에서는 무술 감독 그래도 역할을 네, 하셨던 네. 거고 지금은 이제 내가 총감독을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르셨어요? 사실 뭐 무게감이나 부담감 같은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제가 이제 무술 그 감독 연출 제안을 받았던 시기가 22년도 3월 달이었어요. 그때는 범죄도시 2도 개봉하기 전이어서 사실 뭐 재밌게 저도 이제 참여했던 사람이니까 재밌게 나왔다는 알고 있었지만 말 그대로 이렇게 범죄도시 2가 엄청난 히트를 할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던 상황이라서 제가 그 제안을 받을 때 뭐 막 부담스럽거나 이렇다기보다는 되게 기분 좋았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완성된 작품을 딱 보시고 시사회 때 같이 관객들과 함께 딱 보시면서 첫 느낌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관객분들 그래도 물론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예.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근데 관객분들 많이 좋아해 주시고 많이 호응해 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꽤나 잘 들어맞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호응은 그렇게 읽으신 거고 내가 감독의 눈으로 봤을 때 첫 느낌은 어떠셨어요?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예. 제 영화를 좀 조마조마하셨어요, 그래도? 아니 시사회 하고 그렇진 할 때는? 않았습니다.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블라인드 시사라는 걸 또 거치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이제 온도는 좀 이렇게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온도는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그렇진 않았습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이 멘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보다가도 아, 예? 이 부분 좀 아쉽다 이렇게 좀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장면에 대한 아쉬움이요? 뭐 장면에 그런 것도 대한 있고 아쉬움. 전체적인 뭐 플롯도 그렇고 내가 이제 완성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몰입해 있다가 이거를 약간 제3자적으로 완성작을 관객처럼 이렇게 시사회를 통해서 바라볼 때는 느낌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쭙습니다. 근데 아까도 제가 황야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그때를 저는 회상할 수 있잖아요. 그때 상황들. 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보면 사실 한 번도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었기 때문에 다시 제가 후회한들 사실, 후회를 잘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가 막 계속 되뇌이거나 이건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이라는 아쉬움을 계속 표출하는 성격은 좀 아니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 그 멘탈의 힘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데서 나온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범죄도시 시리즈 특성상 캐릭터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범죄 소재만 다를 뿐이고 또 권선징악의 구조도 비슷한데 4편에서는 이전과 어떤 점에 차이를 두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속도의 캐릭터를 전통성을 가져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혹시나 마속도 캐릭터를 조금 뭔가 제가 4편의 감독을 새로 맡았다 해서 변주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매니아층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좀 저버리는 것 같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었고 나머지 캐릭터 빌런 캐릭터나 뭐 장동천 캐릭터, 백창기 그리고 뭐 다시 등장한 장이수 캐릭터에 대해서 조금씩 딥할 수도 있고 아닐 수 있겠지만 조금씩의 변주를 좀 주고 싶었고 캐릭터들의 어떤 변화들, 캐릭터들의 어떤 업그레이드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고 또 마석도가 수사를 하면서 조금 난항을 겪을 때 마석도의 어떤 심리 상태들도 조금 보여주고 싶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들 그 캐릭터의 특징을 극대화하는데 신경을 쓰신 것 같은데 네네. 특별히 내가 여기에 공을 들였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메인 빌런에 대해서 있겠죠. 조금 전작들과는 좀 달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예. 또 이 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마속도가 변할 수 없다 보니까 예. 빌런의 변화를 어떻게 변주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제일 중점적이긴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빌런이요. 그러니까 범죄도시 시리즈에서는 주인공 못지않게 빌런, 이 악당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역대 악당들이 다 큰 인기를 누렸지 않습니까? 네네. 이번 편의 악당은 뭐가 다릅니까? 제가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1차원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더 냉혈한? 그렇죠.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는 게 화난 표정을 먼저 짓고 행동하면 당연히 폭력적으로 변할 텐데 무표정하게 있는 것이 저는 더 무섭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예측 불가능성에 더 무게를 주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사실 이게 감독의 연출도 너무 중요합니다만 배우 한 명 한 명의 연기가 참 많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배우들을 보시면서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 못지않은 훨씬 그걸 뛰어넘는 어떤 아웃풋을 도출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모든 배우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오, 예. 제가 어쨌든 캐릭터의 어떤 구성을 하고 이런 걸 제가 만들어서 이런 거니까 이렇게 해줘라고 한 건 아니니까 예. 이런 건데 어떻게 생각해 하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거의 뭐 디벨롭을 하는 상황들인데 아이디어도 되게 많이 공유를 하고 그리고 더더욱이 현장 가서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들이 글로 쓰는 것보다 훨씬 빛이 나더라고요. 당연히 그거는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행동이라든지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애드립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영화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애드립이 많이 반영된 것은 예.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시나리오에 대사를 써놓고 그대로 하진 않죠. 근데 현장에서 이런저런 상황들 또 저희가 이제 모니터에서 나누는 이야기들 그것이 애드립으로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한번 연습을 해보든지 뭐 그런 어떤 상황을 좀 겪고 나서 이제 슛이 들어가서 예. 촬영을 하는 것이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애드립은 많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합을 맞춰본 결과물이다. 네네. 그래도 배우들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애드립을 살려주고 싶었던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기발한 변수가 있었던 배우는 누굴까요? 마석도입니다. 마동석 배우. 워낙 아이디어가 많으시고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머리도 비상하시고 그거를 계속 머리를 굴리시니까 굉장히 많이 무수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물론 거기서 저희가 이제 알아서 완급 조절을 해야겠지만 예. 그런 부분에서 빛이 나고 자기 캐릭터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도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어떨까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 많이 주시고 거기 안에서 저희가 이제 선별을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게 악당이 멋지면 범죄가 좀 미화되는 부작용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우려 찍으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어요? 악당이 멋있었습니까? 악당이 멋있었죠. 그냥 그러세요? 배우 자체들도 멋있었고 이 네네. 연기들도 너무 멋있다 보니 그 행동을 떠나서 굉장히 몰입도가 높고 일단은 악당의 매력이 있죠. 예. 제가 의도하고 만든 건 아닙니다. 악당을 멋있게 보여야겠다고 의도한 건 만든 건 아닌데 어쨌든 그들 주인공 빌런 쪽도 다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입장에서 어쨌든 상황들을 만들고 그걸 연기화 시켰을 때 아까 배우분이 연기 잘해줬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잘 어우러지고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보신 관객분들이 멋있어 보이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의도해서 뭔가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는 하진 않았고요. 암만 빌런이 멋있어도 범죄가 미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어떤 평론, 평가는 어떤 거였어요? 지금 이게 2주 개봉된 이후에 많은 평론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네네. 예. 어쨌든 저희가 기획을 하고 이걸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으로 관객들이 바라보실 건가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공감인 거죠. 너무나 시원하고 통쾌하고 봤다가 목적인 거고 스트레스가 확 풀렸다. 이렇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를 만드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 그거에 대한 공감이 많이 봤을 때가 제일 기분이 좋았죠. 예. 그러니까 내가 목적한 바, 그게 그대로 관객들한테도 와 닿았고 관객들도 그걸 가장 높이 평가해 주셨다. 네네. 그 부분을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범죄도시 시리즈가 8편까지 예정돼 있다고 들었는데 후속편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예정이세요? 아직 이야기된 거는 없고요. 예. 그 5편 이상, 그러니까 4편 이후부터의 그 작품들은 지금 시나리오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제작이나 기획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아직 이야기가 나눈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뭐 범죄도시 시리즈에 어떤 포지션이든 제가 필요하다면 저는 달려갈 준비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자나 기획사 측에서 한 번 더 호 감독님이 5편을 맡아달라. 이러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그리고 4편이랑 확연히 다른 뭔가를 더 추가하실 자신 있으세요? 뭐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시나리오를 봐야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무술 감독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액션 영화만 찍는 건 아니라 다양한 장르에 도전해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 그러면 액션 영화 외에도 어떤 장르들에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무술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저한테 의뢰돼 들어오는 일들이 거의 액션을 위한 오락 영화가 가깝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영화들을 당연히 앞으로도 굉장히 뭐 재밌는 시나리오가 있다면 당연히 그것도 도전해 볼 것이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이제 영화를 준비하는 것들은 뭐 실화 바탕에 실존 인물의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좀 기획하고 있고 그런 영화도 잘 찍어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내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실화, 실존 이거 말씀을 하셔서 지금 범죄도시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 실제 사건의 싱크로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정확한 뭐 똑같이 이제 갈 수는 없는 부분인데 네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좀 걱정하시거나 좀 아쉽거나 그런 건 없으세요? 이게 어쨌든 사회 문제가 됐던 이슈들이라서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것 자체는 영화적인 해소법이랑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그 사건에 관련된 피해자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저희 제작팀과 뭐 배우분들 또 저를 비롯해서 감독을 비롯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런 부분을 좀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미와 뭐 감동과 이제 이런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실 텐데 그래도 실화를 바탕으로 하실 때는 이걸 통해서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사명감 같은 것도 있으신 거예요? 거기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준비하고 있는 실화 바탕이라고 하는 건 조금 아 이런 일이 실제로도 있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흥미롭게 볼 수 있는 네. 또 그 이야기 안에서 뭔가 메시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감독님께 영화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영화란 제가 제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계시겠군요.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